원종래의 Chinese Poem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나라 중당 시절에 시인 장계가 쓴 풍교야박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해설하겠습니다. 枫桥夜泊 唐张继 月落乌啼霜满天，江风与我对愁眠。姑苏城外寒山寺，夜半钟声到客船。 이 시의 작자 장계는 후베이의 샹양, 우리 발음으로 양양인데요. 거기 출신인데 거기 출신 시인으로 맹호연이 있었죠. 맹호연은 740년에 52세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서기 753년에 천보 12년인데요. 그때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생존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고 남송 때에도 남아있는 시가 30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시를 쓴 건 아닌데 이 시 한 편, 풍교야박이라는 이 시 한 편으로 굉장히 그 중국 문학사에 신선한 족적을 남겼죠. 이 장계는 천보 12년에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전시에서 떨어져서 현종과 숙종 제위기간에는 임명이 되지 못하고 762년 당나라 대종보응 원년에 원외랑으로 임명되어 정서부중 공차관이라는 직책을 맡습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들어가서 검교 원외랑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홍주, 오늘날의 강서성의 남창인데요. 홍주의 염찰 판관으로 임명되어 거기서 1년 정도를 근무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1914년 1월에 알록산이 그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 해인 천보 15년 6월에 현종이 그 촉으로 피난을 갑니다. 당현종이 피난가 있는 스촨은 장계가 살고 있는 샹양을 포함한 후베이와 접경해 있었기 때문에 그해 가을쯤에 샹양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계는 비교적 전국이 안정되어 있는 강소성으로 피난을 가기로 한 것 같은데 이 시는 바로 그 피난길에서 쓴 것입니다. 양양에서 배를 타고 장강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봉강에 있는 그 봉교라는 다리 밑에 배를 대고서 근처에 있는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강가에 짙게 물든 단풍과 고깃배에서 반짝이는 등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자기의 내면의 걱정을 아주 가능한 한 담백하게 묘사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지금 이 시인이 알록산의 난 때문에 피난을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아주 복잡한 심경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못 느끼게 되고 간과하게 되고
이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이 명경지수나 수중지월, 물속에 비친 달 또는 경중지상, 거울 속에 비친 어떤 형상 이런 것처럼 아주 투철영롱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심미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 시를 그렇게 맑은 마음을 읊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 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삼사구,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장계가 아마 선적 그 심경에 가까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시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풍교야박이라 하는데, 풍교는 당시에 그 중국어로는 발음이 같은 봉알봉자 펑차오, 봉알봉자를 써서 펑차오라고 했는데, 이 풍교의 위치는 소주시, 호구구, 풍교가도, 창문밖 서쪽 교회에 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그 당시에 봉강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수조河, 오송강 위에 있는 다리입니다. 장계가 후베이 양양 사람인 것을 고려해서 그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장계는 양양에서 배를 타고 장강의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후베이를 지나 안유성을 거쳐 강소성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강과 은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봉강, 즉 병자강의 집으로 백기를 돌려서 소주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를 한 구씩 해석해 봅시다. 月落乌啼霜满天. 月落, 달이 떨어지자, 달이 떨어졌으면 달빛이 없어졌으니까 세상이 깜깜해 보이겠죠. 달이 떨어지자 그때 바로 연이어서 까마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티죠. 위에로 달이 떨어지자 우티, 까마귀가 우는데, 근데 그 공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에 쏴마티엔, 소리가 그 하늘이지만 만티엔이라 할 때 이 티엔은 하늘, 스카이라는 의미보다 공간,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죠. 거기에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 가득하다. 그 다음 거 제2구는江风渔火对愁眠. 강가에 있는 그 단풍잎,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깊게 들어오고, 유호도 그 고기잡이 배가 켜놓은 그 등불, 그것도 지금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강가의 단풍하고 고깃배에서 비쳐 나오는 불빛하고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조우면,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그 두 가지를 대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수 정와이 한산시 예반 종성到客船. 이 두 구는 왜 한꺼번에 읽었느냐면, 셋째 구, 그러니까 구수 정와이 한산시, 이것이 부사예요. 고소성박
한산사에서 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죠. 어떤 부사냐면 그 종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장소를 알려주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고소성이란 소주를 가리켜요. 소주의 서남쪽에 고소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소주를 옛날에는 고소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성, 소주 성 밖에 있는 한산사라는 절은 남조의 양나라 때 세워진 절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선 스님으로 유명한 한산 스님이 습득 스님과 함께 이곳에서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절 이름이 원래는 묘리 보명타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산 스님의 그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한산사라고 바꿨다 합니다. 그런데 장계가 쓴 이 그 풍교야박이라는 이 시가 유명해지면서 또다시 이 절은 지금도 한산사라고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풍교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 고소성박 한산사로부터 예반 종성到客船 예반 한밤중에 종성 종소리가 到客船 객선으로 들려온다. 그러니까 종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종소리는 흰구름, 백운과 함께 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선종 불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즉 선적 그 입선의 경계로 들어가게 하는 상징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소리를 들은 장계는 과거에 합격했는데도 벼슬이 안 되는 데서 오는 앙앙불락한 마음이라든가 지금 알록산의 반란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초조함, 불안감 이런 것을 느슨하게 가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枫桥夜泊 唐张继 月落乌啼霜满天 江枫渔火对愁眠 姑苏城外寒山寺 夜半钟声到客船